언젠가 친구 모임에서 저녁을 먹고 맥주를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다. 한 친구가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 모임이 있었단다. 그 모임에 여러 명의 친구와 같은 지인들이 있는데 한 친구가 이혼을 했단다. 어떤 원인으로 이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혼 후에 그 사람 부인이 그 모임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인 변호사에게 재산분할 청구권 재판을 수임시켰단다. 그런데 이 친구가 흥분하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친구가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을 하는 재판을 부인을 대리하는 변호사 친구가 맡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상식적으로 그런 수임을 하는 게 친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해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흥분을 하면서 친구를 배신하고 수임하는 게 말이 안 된단다. 일본말 중에 우리가 쓰는 한자를 같이 쓰면서 의미가 다른 말들이 종종 있다. 이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건 긍정적인 대답을 의미하지만 일본인들은 그 이해를 상대가 한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이다. 우리가 쓰는 이해와 비슷하게 쓰는 말은 요까이료에이다. 나도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다 이해를 했다. 그리고 그 부인이 그 변호사에게 수임을 시킨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변호사도 그 수임이 그 부인을 위한 것인지 그 친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랬더니 친구에게 불리한 수임을 하는 게 친구냐고 나한테 따졌다. 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간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들었다고 했고 친구기 때문에 수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 친구가 하는 말도 이해를 했다. 그렇지만 그 수임을 한 변호사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더니 자신이 그 변호사가 수임을 하면 안 되고 수임했기 때문에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는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거품을 물면서 자신의 말에 동의를 해달라는데 나는 그럴 의사가 없다.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내게 그럼 내가 변호사고 그 친구가 이혼을 하게 돼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친구의 부인이 의뢰하는 재산분할 청구 재판을 수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내가 수임을 할 거냐고 묻길래 내가 변호사라면 네가 부탁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왜 그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재판을 수임한 변호사가 이해가 되느냐고 묻는데 포인트가 빗나갔다. 내가 친구의 부탁으로 수임을 하지 않은 것과 그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재판을 수임한 변호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런 것까지 내가 내 친구의 열변에 동의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 만약 내 친구의 요청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내가 그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재판을 수임했다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내 친구의 재산을 더 지켜주기 위해서 또한 직업적 영향으로 부인에게 수임료를 받아서 아니면 두 사람 다 아는 입장에서 공평하게 재산 분할을 위해서 더 많은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근래 언론상이나 네이버 지식인에서 자주 보는 현상인데 자신의 얘기에 동의하거나 공감하지 않으면 궤변을 널어놓는 사람들이 많다. 인간의 개성은 하느님이 준 선물인데 그런 개성이 없다면 인간이란 걸 포기해야 한다. 공감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는 능력이나 기쁨,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또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느끼는 능력 등을 말하는 표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이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간섭을 하는 것을 오지랖이라고도 한다. 그런 오지랖도 공감 능력이 높아서 생기는 일일 수 있다. 미국 대학에서 공감 능력에 대한 리포터를 냈는데 10만 명 이상을 조사한 결과 한국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6이라고 하니 높은 편인 것 같다.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은 역사가 길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으며 외국과의 잦은 전쟁으로 인한 내부 결속력이 있는 경우가 높다고 나왔다. 우리는 저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경우라 더 높을 수도 있다. 공감 능력이 낮은 나라들의 특징은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 가서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다른 나라들처럼 더 커지고 있어서 공감 능력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10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3억 통장에 저축했는데
10년간 놀고 먹으면서도 집값이 10억 올라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허탈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그런 데서 오는 빈부격차로 공감 능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관계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정이라는 단어가 그 것이다.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고 때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정이란 문화 영향이라고 한 것을 보면 외국인 시각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미국 레딧이라는 소셜 미디어에 글이 올라온 것이 있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 일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살면서 느낀 것은 공감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또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와 같이 감정을 느끼며 좋은 일에는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슬픈 일에는 같이 슬퍼해준다. 한국이 늦은 밤에도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나라인 것도 공감 능력이 높아서일 것 같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졌을 때 한국에서와 외국에서의 경험은 차이가 있었다. 외국에서는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 투명인간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한국에서는 주위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친데 어떠냐면서 걱정을 하고 일으켜줬다. 나도 외국에서라면 외국인들이 한 것처럼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경험은 내가 어디에 있던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이것이 공감 능력이 아닐까 한다. 공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오지랖이고 정인 것이다. 공감은 내가 남에게 해주거나 남이 내게 해주는 것이지 원한다고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공감 능력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기를 잘 당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상이 병든 것 같다. 유튜브나 인플루언서 등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생기는 폐단으로 보이는데 돈을 쓰는 광고질 때문에 생기는 폐단이겠지만 공감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자유롭게 하고 공감대를 넓히면 되는 것이지. 공감을 해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공감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한다. 왜 자기가 하는 말이나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욕을 하고 비난을 해야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다. 내가 이 글을 쓴다고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다 공감하는 건 아니다. 아니면 많은 거지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강요한 적이 없다. 그러나 또 댓글에 욕지거리 남발하는 쓰레기들이 생길 것이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게 싫어서 내 생각을 글로 남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글들을 남기면서 인생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다.